바이올린의 그 아름다운 선율,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소리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이올린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소리는 마음을 막 울리기도 하고요.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그냥 뭐 최고급 나무나 비싼 현만 쓴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비밀의 열쇠는요, 정말 의외로 아주 작은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셋업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주자의 손에서 악기가 가진 잠재력을 정말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내는 아주 정교한 조정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셋업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악기 깊숙이 잠들어 있는 어떤 잠재력을 깨우고 또 연주자의 개성에 딱 맞게 악기를 길들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바이올린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올린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하면 완벽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바로 현의 높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하고 지판 사이의 거리인데요. 사실 눈에도 잘 안 띄잖아요. 근데 이 정말 미세한 거리가 연주감은 물론이고 소리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현이 너무 높으면요, 당연히 손가락으로 누르기 힘드니까 연주가 힘들어지고 음정도 불안정해지겠죠? 반대로 너무 낮으면 현이 지판에 닿아서 찡하는 버징이라는 잡음이 생기거나 소리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져요. 이건 뭐 그야말로 1mm를 두고 벌이는 정밀한 싸움인 셈이죠. 그래서 그 이상적인 높이라는 게 지판 끝에서 보면 약 3.5mm에서 5mm 사이, 정말 이 좁디 좁은 범위 안에 딱 맞춰져야 해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명품 악기랑 그냥 평범한 악기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패치의 이 한마디가 딱 증명해주죠. 현의 높이야말로 음색의 개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연주의 편안함까지 좌우하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브릿지입니다. 이게 그냥 이름처럼 단순하게 현을 받쳐주는 다리 역할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현의 미세한 떨림을 악기 전체의 풍성한 울림으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소리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브릿지의 아주 미세한 모양 차이가 소리를 정말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얇으면 소리가 섬세해지고 두꺼우면 더 힘있게 울리죠. 또 아치가 높으면 고음이 풍부해지고 반대로 좀 평평하면 저음이 따뜻해져요. 이건 뭐 마치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를 하나하나 조각해내는 예술 작업이나 다름없죠. 역사적인 명장 테스토레가 그랬어요. 악기의 특성과 연주자의 취향, 이 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숙련된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예술의 경지라고요. 자, 이제 바이올린 셋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재밌는 건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악기의 영혼이라고도 불리는 부품이죠. 셋업의 모든 과정에서 정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말이죠.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기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사운드 포스트입니다. 울림통안을 들여다보면 수직으로 세워진 작은 나무 막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브릿지에서 온 진동을 악기 전체로 골고루 퍼뜨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가 단 1mm만 바뀌어도 소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브릿지에 가까워지면 소리가 더 밝아지고 멀어지면 더 부드럽고 따뜻해지고요. 정말 이런 미세한 조정으로 악기의 목소리 톤을 조율하는 셈이죠.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사운드 포스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 네, 그것이 바로 이 작은 나무 막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전설적인 명기들의 비밀도 결국은 이 셋업에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학과 예술의 아주 흥미로운 논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자 네지바리처럼 나무에 가해진 어떤 특별한 화학 처리가 비밀의 열쇠였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악기 제작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의 비법이 아니라 좋은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니스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셋업 과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과학과 예술이 딱 마주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장인 정신이 그냥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 전통의 맥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바이올린의 성지 이탈리아 크레모나 이각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인들이 수백 년 전 명장들의 숨결을 따라서 악기를 깎고 다듬고 있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제작자 안하영 씨도 있습니다. 8살에 처음 바이올린에 매료됐던 한 소녀가 17살에 꿈을 위해 홀로 유학길에 올랐고 마침내 바이올린의 본고장인 바로 이 크레모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제작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가 왜 악기 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지 그 이유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100년, 200년이 흐른 뒤에도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단 한 사람에게만큼은 자신이 기억될 수 있잖아요. 바로 자신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인 거죠. 결국 악기라는 건 제작자의 기술과 연주자의 영혼이 만나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의 조합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그 자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